안녕하세요. 첼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코인 시장을 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우리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코인 시장입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반등을 하고 미온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반등을 하고 미온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추세이고 향후에 무슨 악재 뉴스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통 금융권의 위기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에 불을 붙이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입견이라는 거를 항상 이제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제가 좀 사고 체계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항상 버리셔야 된다는 거를 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제약이거든요. 선입견을 일단 버려야 되고 항상 이제 영상을 보실 때 물음표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또 다른 어떤 분이 영상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 사람이 과거에는 5년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견해를 바꾸는 사람들, 당장 나온 뉴스를 보고 견해를 바꾸는 사람들은 이게 인사이트가 아니라 근시안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애널리스트도 제가 이제 좀 참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한 명? 한 명 정도? 예. 그런 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당장 무슨 뉴스가 나오면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제 발끝 떼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의 뭐 배경이 어떻든. 예.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도 컴페어를 하시면서 잘 이제 물음표를 던지시면서 항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뭐 네이처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얘기까지 나오고 크레딧 스위스를 뭐 구제금융 해준다 이런 얘기를 UBS 뱅크라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데 여기서 먼저 타진해서 얘기가 나왔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에서 구제금융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호재를 던지고 악재를 던지고 호재를 던지고 악재를 던지고 호재를 던지고 악재를 던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이럴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방향을 찾기가 참 애매모호하죠. 코인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되짚어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이낸스 위기가 있었고 USDT 위기가 있었고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USDC 위기가 있었고 자 숱한 위기들이 많았었어요. 그간 지속적으로 계속 가상자산 시장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의 모든 명목화폐 시스템, 전통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도래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더 극대화돼서 안정적으로 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일정 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지 코앞에 있는 23일 금리에 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견해는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0.25%, 0%. 여기는 동결. 동결한다는 얘기가 퍼센테이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0.25% 금리 인상을 만약에 단행을 한다면 이게 시장에 엄청난 찬물을 끼얹을 건지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0.75를 4번 했어요. 0.75% 금리 인상 4번 했었어요. 이때는 위기였죠. 유동성의 축소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점점 연준에서 힘이 빠지고 있어요. 강경하게 하기가 모호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고 명분거리가 있잖아요. 은행들 파산에 관한.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재미난 뉴스인데 위메이드 2023년 3월 17일 액토즈 소프트 등에서 2,579억 배상 받기로 참 희한하죠.
작년 11월, 12월 달까지만 해도 파산 위기에 있었던 회사가 어떻게 재상장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 돈까지 급작스럽게 또 받기로 또 결정이 됐네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4일 날까지인가? 그때까지 아마 여러 가지 뉴스를 아마 던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악재 뉴스를 보고 200원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만 이제 사실은 통수를 맞으신 거죠. 근데 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르의 전설 2를 기반으로 개발한 미르4, 미르M 중국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비스에까지 박차를 가하면 점점점 이 사용자는 점점점 많이 늘어나겠죠. 얼마 전에 20만 명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통수를 맞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반복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베리 실버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제 채널의 이제 중심 핵심은 DCG 그룹과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베리 실버트입니다. 작년 말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으로 인해서 욕을 바가지로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과 관련돼 있는 코인은 그냥 끌고 갑니다. 위믹스가 아주 작은 통수를 쳤다면 이 사람은 더 거대한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 호라이젠 무슨 좋은 소식 없냐.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찾는 호재 뉴스는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 꺼내지 않아요. 근데 전 어쨌든 저쨌든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ETF 승인될 거라고 다 저는 이미 생각을 정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악재 뉴스가 나오건 어쨌건 저는 그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특히나 코인 시장은 뒤통수가 되게 많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다라고 이게 제가 항상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죠. 권도영이 왜 잡히지 않는지, 신현성은 왜 진짜 설계자일 수도 있는데 그는 왜 법정에 잠시 섰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단순하게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래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그냥 지금까지 투자를 진행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면 제가 반복해서 대출 받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대중들은 대출을 많이 이빠이 껴가지고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한도 내에서 부담 없이 내가 믿는 만큼 투자했다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OECD가 이 전 세계 성장률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얘기인데 한국 성장 전망이 1.8에서 1.6으로 낮춰. 경기 안 좋아질 건데? 라고 OECD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넉 달 만에 바뀐 OECD 올 성장률 전망치. 자, 여기를 이렇게 기준을 뚝 두고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 성장률은 기준에서 1.8에서 1.6으로 됐어요. 이게 비단 한국 얘기일까요? 이게 여기는 선진국. 그러면 세계 성장률, 세계 평균 성장률이 2.6%예요. 여기. 세계 평균 성장률은 2.2에서 2.6으로 올려놨다는 얘기는 자, 한국은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만도 못해. 그러면 세계 성장률을 이끄는 거는 과연 선진국일까?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일까? 아니면 중국을 필두로 한 다른 국가들일까? 오펙이나 아니면 브릭스일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얘네는 4,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5%,
자,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은 평균 성장률이 2% 이하에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예언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데이터 기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이해를 하신 분이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 얘기를 보고 어쨌든 이거는 제가 미리 나중에 아마 이 얘기대로 되면은 해제라는 얘기를 아마 할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연금 개혁 문제에 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응? 정년 연장 그리고 오히려 연금 개혁을 위해서 대중들한테 더 올려놓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에 직면한 거죠. 여기가 좀 더 높이 세금을 더 가져가니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임금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만 많이 더 가져가고 기약이 없는 연금 지연에 관해서 분개를 난 거죠.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연금 개혁 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프랑스, 유로존에서 선진국 중에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만의 문제일까?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벨기에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 순차적으로 유로존도 문제가 생기고 북미 쪽에서도 연금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경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일정 시간을 두고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위가 발생이 되면 총기로 무슨 일이 생기면 총기 규제가 향후 5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상상력이 너무 큰데? 라고 이제 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중국과 미국에 관한 얘기를 2018년부터 했었어요. 2018년부터 서서히 제가 예견한 대로 지금 아주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석박사 학위자 10만 1629명 역대 최다. 박사는 20년 만에 3배로 고학력자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냥 일반 사무 보시는 분들 그냥 뭐 복사하고 뭐 그냥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모듈화대로 그냥 업무를 보시는 분들 뭐 창조적이지 않은 분들이 보통 화이트 칼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급 되는 분들은 이제 골드 칼라 정도 되죠. 자, 골드 칼라. 과연 그러면 여기는 위기가 없을까? 석박사 이분들은 네. 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괜찮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클래스에 있으신 분들은 세상이 점점 뭐 얼마 전에 뭐 오픈 AI의 챗 GPT 인공지능 앨런 머스크는 그죠? 지식을 하드웨어 집어넣고 그거를 뇌신경의 뉴런에다가 이제 같이 연결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점점 아마 학벌에 관한 의미, 지식에 관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냥 1 플러스 1은 2다는 어떤 이 공식만 계속 이제 대입을 해서 창조적이지 못한 박사나 골드 칼라들도 많이 밀려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블랙록 CEO가 미국 암호화폐 개발에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인도, 브라질, 일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관련 대대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은 혁신에 뒤처져 훨씬 많은 결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진짜 의미심장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과연 우리는 달러를 버리고 CBDC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수용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해봐요. 전 세계 경제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휘청거릴 겁니다. 그 말을 가장 나중에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나중에 발언을 할 가능. 왜냐면 100년 동안 기축통화국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그죠? 세계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나 이런 구조를 도입을 해도 그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죠. 그러나 성장은 더 크죠. 자,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이 위기는 돈의 미래를 정의할 거야. 이번에 이제 은행 파산 도미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위기는 돈의 미래를 정의합니다. 과연 가상자산은 지금 명목화폐를 대체해서 이 위기를 발판 삼아 확장할 수 있을까? 그 당위성에 관해서 이 기사에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당장 업비트 창에 있는 파란색, 내가 투자한 코인에 이제 파란색 반짝반짝거리는 숫자만 보고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사실 진짜는 숨겨진 의미는 사실 그 이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는 미국 은행 및 달러의 부패를 보여준다. 이 얘기. 제가 제 영상의 이제 정체성이 거의 달러의 수명이 거의 100년이 다 왔다. 고로 결정적인 순간에 BTC가 6대 기축의 자리로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과거에 계속 반복해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CBDC를 빼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결국엔 가상자산이 밀려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CBDC는 그냥 화폐입니다. 위아래 고저가 없는 정해진 일정 수준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거고 이것은 자산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매칭이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자,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FTX에 관해서 다음 주까지 수정된 보석 패키지 제한.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이제 권도영과 신 이 두 분도 이제 생각이 나요. 일정 순간에 SEC나 CFTC에서 명확한 법적인 발언이 나오면 그때는 이 소송에 관해서 이분들에 관한 것도 아마 명확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마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인지는 뭐 스스로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에 대한 바이낸스의 답변에는 재무정보가 부족하다. 또 안 좋은 얘기가 또 이제 바이낸스에 관해서 서서히 나오네요.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슨 악재 뉴스가 나와. 뭐 USDT가 무슨 악재 뉴스가 나와. 그러면 USDC에 관해서 서클사에 관해서 악재 뉴스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1차원적인 사고방식 가진 분들. 근데 이럴 때마다 흔들흔들거리면은 보세요. USDT가 어쩌느니 USDC가 어쩌느니 바이낸스가 어쨌느니 뭐 한국은 뭐 업비트가 뭐 정부한테 뭐 제소를 당했느니 이런 뉴스마다 불안하면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냐는 거죠. 그때마다 흔들흔들 거리다가 결국 이 투자에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분석에 따르면 186개 이상의 미국 은행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만 하잖아요. 중국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런 얘기들, 중국 뭐 부동산 이런 얘기들만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2030년까지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인도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뉴스가 만약에 터지면 대중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팩트예요. 어떻게 될지. 선진 금융은 어떻게 될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포지션은 선진국과 어떻게 스위칭 될지에 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제 그렇게 분석을 끝마쳤었고. 어쨌든 이번 이 일이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겠지만 결국에 어느 순간에 분명히 전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오히려 이런 선진금융이 더 잘 깔린 곳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부동산에도 분명히 여파가 있을 거고, 이거는 뭐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유로존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저, 강남, 송파, 용산 50% 붕괴.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실 집값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투자로서의 부동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 만약에 전통금융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되면 과연 이 부동산에는 무슨 영향이 미칠까요? 하여튼 가상자산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이런 파산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금 가격도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60 거의 뭐 70달러 정도 이제 올랐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10년 정도 금은 투자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거의 이 전고를 뚫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 오른다 해도 올라갈 만하면 꼽고 올라갈 만하면 꼽고. 왜 가상자산이냐? 가상자산은 트래블률에 의거해서 내가 개인 지갑에 옮겨도 누군가와 거래해도 그 기록이 남아요. 결국에는 세금을 뜯어갈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이 물리적인 금은 이 전 세계 움직이는 세력이란 사람들이 금 가격을 예를 들어서 온스당 1만 달러까지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선물 막 이런 거니까, 자, 종이금이니까 그렇다 치고, 종이금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현물금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달러 언저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1온스당 금 가격이 1만 달러까지 갔어. 그럼 곱하기 5배가 올라갔는데, 이만큼의 개인이 소득을 가져갔는데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를 할 수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세금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죠.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의 태양은 그냥 눌러놔야 된다. 그들이 선택한 건 가상자산입니다. BTC를 기준에 두고. 자, 이것도 뭐 결정되는 얘기 같고, 이거는 카카오 얘기인데 15만원 공개 매수 카카오 어쩌나 SM 장중 뭐 10만원대까지 뭐 하락을 했다. 그래서 카카오가 문제가 생긴다. 또 이제 쿠팡 얘기 같이 또 미디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카카오 엔터를 IPO 하겠죠. IPO 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카카오 엔터를 통한 본인들의 숨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얘기도 되게 많은데 하이브나 SM이나 카카오나 다 그놈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특별한 얘기 말씀을 이제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보시고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일요일 오후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하여튼 뭐 잘 이렇게 견디신 분들은 궁극에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자산의 수익을 어느 정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실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